오카자키 다케시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분노를 샀습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전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이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니클로는 어느 브랜드보다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중 720평 규모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온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은 지난 8월 초 리뉴얼한다며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9월 20일 리뉴얼 그랜드 오픈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한일 갈등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고 일본 불매운동은 더욱더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이 예고한 대로 지난 20일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했습니다. 다시 개장한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을 쓸모왕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리오픈했다는 것을 크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용산점의 분위기는 대체로 한산해 보였고 직원들은 과다할 정도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빈 공간을 더 크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아이파크몰을 빠져나오면서 놀라운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용산역에 모여 경부선 열차를 타고 부산과 신의주로 출발했기에 용산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상이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흘려진 용산 땅에 일본 기업 유니클로는 버젓이 리오픈이라고 알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클로를 향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 4곳은 일제히 한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해 이란 관계 악화가 관광에 주는 영향이 선명해졌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 이래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이란 관계 악화로 항공편 운유가 계속되는 등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고 아사히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프 유인 등 온천지에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온천을 즐기러 오는 한국인이 이제는 씨가 말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규슈 같은 경우 관광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한다고 했는데 아베 정부는 도산이란 말까지 나와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기에 선화명이 앉기만 하면 아베 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재순 대표는 지금 일본에선 속된 말로 이를 박박갈 정도로 욕을 하며 증오심에 불타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중국이나 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마저 현지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단체로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아베 정부를 향해 표출할지 분출을 할지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방 는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양측이 처음으로 해결 노력을 위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무역 보복이지만 예상보다 거세진 한국의 반발에 당황한 일본이 사태를 뒷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일본은 WTO 협의에 불참한 적이 없었고 설령 사태를 뒷수습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뒤통수 한 구석에 칼침을 놓을지 모르는 일본인데다가 설령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에서의 지지 기반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며 은근히 한국 때리기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일본의 의도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에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일본 내에서 정계와 재계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일본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 일본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초청하여 여전히 일본은 삼성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니케이 산업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부품 소재 조달에서 일본 업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본 재계의 입장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업계도 최대 고객인 한국 반도체 업계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기본 부품 공급선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의 부품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계에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데요. 21일 오전 산케이비즈에서 기고한 칼럼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결정한 뒤 한국 언론이 취재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있는데요. 한국 측에서 작성해온 질문 리스트의 내용은 크게 일본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조급해져서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베 신조 정권은 왜 평화헌법 개정을 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느냐? 일본의 침략 전쟁과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산케이 비즈에서 사용한 표현은 황당한 피해망상이었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현 사태를 타개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국제사회에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군사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완수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악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과잉 반응을 하여 WTO에 제소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뿐더러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해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은 대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일본의 신문인 니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에서도 현재 일본이 강제징용의 문제를 무역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트럼프 정권이나 시진핑 정권의 수법과 큰 차이가 없어 자유무역을 추진해온 일본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며 일본 내각에 대한 언론의 충언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어른의 대응으로서 말을 아꼈지만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일본의 입장과 상황을 말해야 해. 어른의 대응이라 웃기네요. 어른이라는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어떠한 근거로 한국이 소재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만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한국의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논리 수준인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의 어른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나라 간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 결정적인 근거는 가급적 내지 않고 실전에 대비하기를 바라. 이건 뭔 개소리죠? 그 증거가 제시돼야 일본 측에서도 상황을 뒤집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요? 이 나라의 우익이라는 세력은 도대체가 논리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웅앵웅 하는 말싸움에만 특화된 것 같네요.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계속해야 해. 이것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말인지. 아무리 이번에 한국의 제소 대상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권은 빠졌다고 해도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것이 협의가 된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명분도 연쇄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맥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양보하는 듯한 말을 하고 감정에만 치우친 본심을 대표적인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등에서 일당제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시작되면서 동유럽과 기타 지역의 공산 정권을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을 했으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1989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북한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 경제 정책을 본 북한은 대외 관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앞선 기술과 자본이 있어 경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이 그 첫째 대상이었죠. 또한 한국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 탈냉전 이후 전개될 세계 질서의 흐름을 위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89년 3월 다케시타 노부루 일본 수상은 국회 발언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는 신견해를 밝혔고 북한과의 수교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사회당이 북한과 일본 정부의 중재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사회당을 포함한 자민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북일 수교 3당 공동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선언을 이끌어낸 인물로는 북한과 일본 양 국가 모두 가네마루 전 부총재를 뽑는데요. 그는 12선에 성공했던 의원이었고 내각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막구 실력자로 유명했습니다. 어쨌든 가네마루 부총재는 자민당과 사회당 의원들을 이끌고 방북한 후 북일 관계 개선에 합의했고 그 이후 자민당 내에서 친북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의 이러한 친북 성향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1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인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일본 도쿄에서 김정일 서거 3주기 추모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가네마루 부총재의 자남 가네마루 신고가 위원장이 추대됐고 이를 보면 자녀들이 친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네마루 신고가 60여 명의 방북단을 이끌고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의 방북길에 올랐는데요. 방북단은 17일 평양에서 가네마루 전 부총재 탄생 105주년 축하 연회를 열 계획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추가적으로 북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인 송일호 일본 국교 정상화 담당 대사와 면담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방문 직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가네마루 신고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현안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교 정상화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 제안을 북한 측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박 6일의 일정이 지난 후 그 결과가 현재 다 드러났는데요.
송일호 일본 국교 정상화 담당 대사는 가네마루 신고에게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것을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방북단을 취재하는 일본 기자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즉 송 대사는 기자들에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말한 것이죠. 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지난 5월로 되돌아가는데요. 지난달 5월 교도통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송 대사는 일본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하면서 여러 조건을 달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전제 조건이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한 것이죠. 즉 일본은 겉으로는 아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 대사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최근 유아 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 유치원 등을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비판했는데요. 이 방침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치원 및 보육원 등 약 5만 5천 곳에서 3살부터 5살 어린이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조선학교의 유치원은 제외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획에 송 대사는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북일 관계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과거사 청산을 해야지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